스타크래프트를 잘 몰라도 임요한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란의 황제, 그 한마디로 설명되던 사람. 지금이야 프로게이머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말 자체가 낯설고 이상하고 어른들 눈에는 걱정부터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임요한은 게임을 단순한 오락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PC방, 스타리그, 온게임넷, 그리고 밤마다 TV 앞에 앉아보던 경기들. 그때 임요한은 그냥 게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게임판의 연예인이었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가 6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놀랍습니다. 그 시절 인터넷 문화와 게임판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인기 선수를 넘어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임요한이 우러러본 남자가 있습니다. 연예인에게도 연예인이 있듯 e스포츠의 황제가 바라본 또 다른 황제. 임요한이 열어젖힌 문을 지나 세계의 무대까지 걸어간 사람. 해외 팬들이 전설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신이 된 남자라고까지 부르는 이름. 이상혁, 페이커입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마음 무거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고의 멤버라는 말도 있었고 조편성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축구는 우리에게 늘 특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온 국민이 함께 들뜨고 무너질 때는 그만큼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전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e스포츠 팬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이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경기 하나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겼다, 졌다, 패자부활전을 간다, 다음 라운드에 오른다. 그런 이야기는 하루만 지나도 바뀝니다. 오늘 말하려는 건 한 선수가 어떻게 시대를 버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하던 소년이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전설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가 훈장을 수여하는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커를 제대로 보려면 다시 임요한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임요한은 한국 e스포츠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프로게이머도 팬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때까지 게임은 어른들에게 좋은 말 듣기 어려운 취미였습니다. 게임 많이 하면 혼났고 PC방에 간다고 하면 걱정부터 들었고 게임으로 밥 먹고 산다는 말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의 임요한은 마우스와 키보드만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e스포츠가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페이커는 그 다음 문장을 쓴 사람입니다. 임요한이 한국 안에서 프로게이머라는 존재를 각인시켰다면 페이커는 한국 e스포츠를 세계 스포츠의 언어로 번역한 선수였습니다. 롤을 잘 모르는 사람도 페이커라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게임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를 e스포츠의 메시 같은 존재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목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많이 이긴 선수가 아니라 그 종목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커가 대단한 이유는 우승을 많이 해서만이 아닙니다. 우승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팀을 만나고 좋은 흐름을 타고 그의 메타와 딱 맞아떨어지면 정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정상권에 남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e스포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패치가 바뀌고 챔피언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고 새로운 천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몸도 버텨야 합니다. 손목, 팔, 어깨, 눈, 집중력. 밖에서 보면 그냥 앉아서 게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매 순간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소모됩니다. 그런 세계에서 13년 넘게 살아남는다는 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페이커는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닙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T1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페이커의 손과 팔에 문제가 생겼고 그가 자리를 비운 순간 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 이 팀에서 페이커가 차지하는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크구나. 단순히 한 명의 미드라이너가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팀의 중심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는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감독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팬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페이커의 시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나온 결과는 월드 우승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말하던 순간 그는 다시 정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멋진 부활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번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T1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내내 흔들림이 있었고 외부 변수도 많았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말보다는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무대가 다가오자 T1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승했습니다. 한 번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설명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팀은 다시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호흡을 맞춰야 했습니다. 상대들은 더 강해졌고 모두가 T1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 거라고. 늘 이길 수는 없다고. 전설도 언젠가는 끝난다고.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우승이었습니다. 3번 연속.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기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잘한다는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은 그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불사의 대마왕. 죽지 않는 선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순간 다시 살아나는 사람. 페이커에게 붙은 별명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커의 커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하기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데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2013년 어린 선수가 무대에 올라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겁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정상에 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운 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팀이 그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를 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무슨 챔피언을 고르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디서 싸움을 여는지 전 세계가 페이커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실패도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비판도 받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페이커는 이상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연습했고 다시 무대에 올랐고 다시 결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서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시련을 겪고도 자기 자리를 다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에 오른 천재가 아니라 정상에서 떨어질 뻔한 순간마다 다시 올라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성기를 짧은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전성기는 몇 년이면 충분히 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페이커는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 동안 계속 전성기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보던 학생들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롤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팀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고 팬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는 아직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페이커! 이건 단순히 오래 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오래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하면서 계속 두려운 이름으로 남는 선수는 드뭅니다. 상대가 가장 의식하는 이름,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이름, 중요한 순간 팬들이 아직도 믿고 싶어하는 이름, 그게 페이커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장면을 맞습니다. 페이커는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김연아 같은 이름들과 함께 언급되는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체육훈장입니다. 더 놀라운 건 e스포츠 선수로서는 처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프로게이머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게임하면 혼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락실 간다고 하면 눈치 보였고 PC방에 오래 있으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게임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 시간 낭비, 아이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으로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국가의 훈장을 받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요한이 열어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게임도 사람이 열광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그 길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한국 안에서 사랑받는 선수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도 그냥 하나의 경기 일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승패는 중요합니다. 팬이라면 이기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페이커라는 이름 앞에서는 경기 하나의 결과보다 더 큰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무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선수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이번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다른 무대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이름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축구를 보고 누군가는 야구를 보고 누군가는 게임을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인이 아직도 무대 위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반짝하고 사라진 스타가 아니라 계속 다시 증명해온 선수라는 것. 그게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페이커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이야기는 가끔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페이커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무대에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대도 끝날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영원히 현역일 수는 없습니다. 반응 속도는 변하고 몸은 지치고 새로운 세대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을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페이커가 아직 경기장에 서 있던 시간, 그 이름이 아직 대진표에 남아있던 시간, 해외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던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깝습니다. 임요한이 게임판의 문을 열었던 시대를 기억한다면 페이커가 왜 특별한지 더 잘 보입니다. 한 사람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알렸고, 또 한 사람은 그 직업이 세계의 전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임요한이 시대를 열었다면 페이커는 그 시대를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외가 신이라 부른 남자, 임요한이 인정한 후배, 한국이 훈장으로 기억한 선수, 그 이름은 페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페이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임요한을 처음 봤던 그 시절, 어떤 기억이 남아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정확하게 한국 속이었습니다.